오늘 아침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 위에 거품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물을 내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거의 매일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십니다.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이 거품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인데도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되어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에 가서 혈액을 거르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아직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라면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과일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과일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중년 이후의 분들, 그리고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제가 나나 가족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저는 소변에서 거품을 본 적이 있어요. 또는 요즘 신장이 걱정됩니다. 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떤 내용을 더 자세히 다뤄야 할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설명과 실제 사례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잠깐씩 넘겨서 보셔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몇 가지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신장이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피를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필터와 같습니다. 집에서 쓰는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러워져도 물이 잘 나오고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찌꺼기가 쌓이면 필터가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찢어지거나 막혀버리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에는 크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터 역할을 하는 막이 약해져서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몸 안에 남아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되고 그 결과 병이 위에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을 내려도 바로 사라지지 않고 몇 분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거품은 단순한 공기방울이 아니라 필터가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터가 점점 막혀서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독소가 혈액 속에 쌓이면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를 자극해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부어있는 경우는 많은 분들이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전체 기능의 60에서 70%가 줄어들 때까지도 특별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사람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에서 수치가 크게 나빠진 것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알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박승호 내과 전문의는 내과 진료를 25년 넘게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고 말합니다. 광주에 사는 69살 이씨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 동안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거칠어져서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겠지 하고 보습제만 바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라는 말만 들었지만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독소 축적이었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그제야 왜 계속 피곤하고 다리가 자주 붓고 가려움이 멈추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단을 함께 조절하면서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증상이 가볍게 느껴질 때 이미 몸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입니다. 염증과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직 살아있는 세포들이 다시 제 역할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먹고 어떤 습관을 바꾸느냐가 앞으로의 신장 건강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과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아주 익숙한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주고 혈액 속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독소와 불필요한 찌꺼기를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기름이 잔뜩 묻은 냄비를 설거지할 때 잘 닦이는 수세미가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물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지만 흡착력이 있는 도구가 있으면 훨씬 쉽게 깨끗해집니다. 펙틴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불필요한 물질을 끌어당겨 배출을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 안의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이 불필요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받는 압력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필터가 더 이상 세게 눌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펙틴과 여러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달콤한 사과 주스보다는 깨끗이 씻은 생사과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주스에는 당분이 많고 섬유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오히려 혈당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3살 최 씨는 버스 운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저녁이면 다리가 묵직하게 붓는 느낌이 계속되어 걱정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따뜻한 물 1컵과 사과 1개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는데 약 5주 정도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보이던 거품이 훨씬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느끼던 다리의 무거운 느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기적처럼 병을 한 번에 고쳐주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고 염증과 압박을 완화해 주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은 도움이 매일 쌓이면 신장은 그만큼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의 혈관을 지켜주는 또 다른 과일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용하면 신장을 지키는데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한 작은 열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아주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혈압과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이 미세한 혈관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 필터로 들어오는 혈류가 줄어들고
이어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이런 미세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굳어가는 호스를 다시 조금 말랑하게 만들어 물이 잘 흐르게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상태가 좋아지면 신장도 함께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된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사이에 귀리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과일 자체의 단맛으로도 충분하며 불필요한 당분은 오히려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른한 살 김 여사는 몇 달 동안 발목이 자주 붓고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어 생활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심각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식단에 블루베리를 주 3번 이상 꾸준히 추가한 뒤 약 6주가 지나자 저녁마다 심하던 발목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함께 줄었다고 합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으니 낮에 느끼는 피로도 훨씬 덜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3번째 과일인 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작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이기 쉬운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가벼운 통풍 증상이 있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요산이 줄어들면 관절 통증도 완화되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산성 노폐물의 양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배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녁 시간에 따뜻한 배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얇게 썬 배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끓인 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더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배출 기능을 돕는 음료가 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로 마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북에 사는 67살 박 씨는 관절이 자주 아프고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밤에도 2-3번씩 화장실에 가야 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배와 생강으로 만든 따뜻한 차를 마시기 시작한 뒤 약 1달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음 검사에서 요산 수치도 이전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절 통증도 이전보다 덜 느껴져 일상활동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과일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돕습니다. 사과는 몸속의 독소를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블루베리는 신장 안의 미세 혈관을 보호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배는 충분한 수분과 배출 작용으로 노폐물이 몸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신장은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과일들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무리 없이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여야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매일 신장을 힘들게 하는 습관을 계속하면 회복이 매우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장을 망가뜨리기 쉬운 습관과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습관은 국물까지 다 마시는 식사와 짠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물에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물을 붙잡게 되고 신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가능한 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몇 숟가락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마늘이나 파 같은 향채로 풍미를 더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 약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약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되면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가벼운 통증이라면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산책만으로도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여 혈류를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고기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시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늘어나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종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와 같은 단백질은 소화와 배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장에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것도 좋은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매일 마시는 술입니다. 소량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탈수와 염증이 누적되기 쉽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 균형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실수록 회복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횟수부터 줄이고 마신 날에는 물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는 작은 습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밤새 농축된 혈액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여 밤에 자주 깨는 일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 소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색이 지나치게 진하지 않았는지, 거품이 오래 남아 있는지 가볍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매일 병원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관찰은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거품이 계속 많거나 색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특별한 한 가지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줄이느냐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왜 지금이 바로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일찍 검사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신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가 바로 가장 좋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신장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피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아프거나 복잡한 과정도 아닙니다. 하루 시간을 내어 병원을 다녀오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수년을 훨씬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과일과 생활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신장을 위해 꼭 비싼 약부터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들어오는 부담을 조금 줄이고 매일의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작은 배려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래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신장을 돌보겠습니다. 이 한 줄의 댓글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오늘 바로 보내드리시길 바랍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그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